investment property 2 to 4 유닛 구매를 하실 때 주의점하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캡레이트 계산법 좋은 매물들을 이제 소개해 드린다고 했고요.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진행을 해서 이제 현명하게 재산을 증식해야 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2 to 4 유닛 투자용 부동산 구매하실 때 주의점, 그 다음에 렌트의 수익 구조, 2024년 부동산의 전망, 그리고 2 to 4 유닛의 이제 좋은 매물 소개 및 이제 어떻게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도 플리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매물들이 있어서 뭐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도 대충 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투자용 부동산에 구매하실 시 주의점이에요. 첫 번째, 이게 이제 절차긴 합니다. 이제 모든 그 투자용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의 절차예요. 첫 번째 절차는 이 유닛이 퍼밋이 있는지 없는지, 퍼밋을 받고 4유닛으로 쪼갰는지, 퍼밋이 없이 싱글 하우스를 4개로 쪼갰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인데요. 그래서 요런 그 퍼밋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지 없이 했는지 그거에 대한 여부를 사실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퍼밋 여부에 관한 체크는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보통은 에이전트들이 타일 리서치를 해서 나오는 게 가장 좀 정확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제 시리에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격 협상이 들어가죠. 오퍼를 넣으면서 이 집에 대해서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어떻게 이 오퍼를 협상을 하는지, 가격을 협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퍼를 쓰게 돼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에스크로가 오픈이 되면 항상 듀 딜리전스 기간이 있어요. 듀 딜리전스는 인스펙션을 진행을 하면서 이 집의 테넌트는 제대로 서류가 있는지, 시큐리티 디파짓은 얼마를 냈는지, 조닝도 레지던셜 뭐 조닝도 있을 수 있고 커머셜 조닝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조닝이 있죠. 그래서 조닝이 되는지, 타이틀에 뭐 밀린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특히 테넌트 서류 같은 거를 이제 점검을 하게 되면서 이 듀딜리전스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크로 들어가기 전에 하신다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에스크로 들어가야 좀 정보를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뭐 들어가시기 전에 최대한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만약에 좋은 매물이다 그러면 놓칠 수 있겠죠. 다른 바이어가 빨리 와서 오퍼를 억셉을 해버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판단했을 때 이 정도 매물에 이 정도 렌트비면 괜찮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잘 협상을 해서 롱 에스크로로 넣을 수도 있으니까, 인스펙션 데이트도 좀 넓게 오랫동안 이제 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인스펙션을 이제 하게 되죠. 인스펙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리 요구 및 협상이 또 다른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크레딧을 좀 더 달라, 아니면 이거는 다 고쳐달라, 이제 이렇게 하는 그 협상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중간에 이제 저희가 요거는 이제 많이 미스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새 테넌트하고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다 듀딜리전스 다 끝나가지고 정말 이 유닛을 사야겠다라고 싶으면 지금 현재 테넌트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요. 그 유닛이 비어있는 경우는 사실은 더 좋겠죠. 다 비어있는 경우에는 요즘 시세 렌트로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최근에 렌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전 테넌트가 그대로 살 수 있는 일도 있고요. 특히 LA 카운티 같은 경우에 렌트 컨트롤이 있다 그러면 아주 그냥 뭐 빌로드 마켓 밸류에 뭐 한참 못 미치는 그 렌트를 내면서 이 테넌트를 보낼 수도 없어요. 쫓아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거를 어떤 투자 방법으로 뭐 아니면 이게 이 테넌트가 곧 나간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보시고 그래도 이 투자 매물이 제일 좋다라고 하면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때 기존 테넌트하고 이제 새로운 계약을 이제 중간에 체결을 하셔서 깔끔하게 클로징 하시는 게 좋고요. 트랜스퍼를 만약에 하신다. 이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나는 가져가겠다. 그러면 내 뉴 오너는 이제 앞으로 누가 몇 월 며칠부터 누가 될 거고, 시큐리티 디파짓은 우리가 다 이제 셀러한테 받아가지고 다 홀드를 하게 되고 크레딧으로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테넌트는 사실은 저희가 아는 테넌트가 아니잖아요. 이 테넌트는 기존 랜로드가 알고 있는 테넌트이기 때문에 원래는 한 번 더 스크린을 더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많은 경우에 그거는 어렵고, 대신 가지고 있는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부터 뭐 크레딧 리포트 뭐 새로 떼어도 되고, 만약에 여러 가지 그런 테넌트 서류들, 네, 뭐 페이스톱부터 이런 것들을 사실 다 가지고 다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서류들을 다 받고. 네, 질문. 그러면은 기존 있는 테넌트에 꼭 새 계약을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기존에 있는 테넌트가 텀이 이제 우리가 클로징하는 그 순간 이후로 한 6개월 남았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뉴 오너가 이렇게 바뀐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서로 사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기존 테넌트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먼스 투 먼스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시리마다 또 다르니까. 예, 원래는 이제 일반 싱글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테넌트를 기존의 에스크로를 하기 전부터 이제 60일 노티스를 주고 집이 팔리고 뉴 오너가 특히 프라이머리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테넌시를 종료를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닛인 경우에는 특히 또 렌트 컨트롤이나 어떤 뭐 다른 액트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 테넌트의 그 터미네이션 시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리모델링을 했다거나 아니면 오너가 들어온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그지스팅 테넌트를 빨리 이제 터미네이트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집집마다 상황은 다 달라요. 테넌트가 그냥 이 집이 팔린다고? 그러면 난 그냥 여기서 나가겠다. 거의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왜냐면 무조건 테넌트는 렌트가 낮은 렌트면 스테이 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최대한 이제 스테이를 하려고 하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죠. 근데 제일 어쨌거나 인베스트먼트 프로퍼리는 캡 레이트라는 것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캡 레이트로 계산이 되고 나중에 좋은 가격에 팔려면 결국은 렌트가 시세에 맞게 계속 올라가긴 해야 돼요. 시세에 맞게. 그래서 최대한 좋은 렌트를 받아야 사실은 인베스트먼트 프로퍼리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죠. 특히 유닛 같은 경우에는. 유닛은 완전히. 싱글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싱글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캡 레이트로 사실은 거의 가치를 매기지 않고 마켓 컴패리즌을 통해 가지고 이 비슷한 집의 가격과 어떤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싱글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겠지만 유닛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좋은 렌트를 맞춰 나가야 나중에 팔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매니지먼트를 이제 어떻게 잘 진행을 할지 이제 저희가 나중에는 한번 이제 매니지먼트에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슈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매니지먼트도 이게 항상 프로텍션이에요. 테넌트 들어오기 전에 어덴덤에 다 써서 특히 뭐 라이벌 플러밍 특히 그 가비지 디스포절 같은 거는 웨어앤텐 저희가 도와주지만 그냥 너네가 뭘 많이 넣어가지고 막힌 것들은 너네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플러밍 이슈부터 만약에 이게 앞에 싱글 패밀리고 뒤에 ADU를 나중에 지을 예정이었다면 들어오는 테넌트한테까지도 앞으로 ADU가 지어질 수가 있어서 너네는 거라지를 쓰지를 못한다. 파킹은 어디에 해야 된다. 이런 자잘한 그런 프로텍션 문구들을 어덴덤에 다 넣어서 미리 사인을 사실 다 받아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중간에 바꾸기엔 굉장히 어려워요. 뭐든지. 그래서 이제 프로텍션한 그런 이제 문구들이 많이 필요하다. 매니지먼트를 하기 전에 기존의 테넌트하고 어떤 팔러시 같은 게 미리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퍼밋 아니면 퍼밋이 있냐 없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보시면 separate electric 해가지고 몇 개나 전기가 이제 분류가 돼 있느냐예요. 지금 보시면 유닛이 4 유닛이에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전기는 하나, 가스 미러도 하나, 워터 미러도 하나, 레인지는 4개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싱글 패밀리를 4개로 잘랐다는 소리예요. 싱글 패밀리 4개에서 잘랐고 전기도 세퍼레이션 안 돼 있고 가스도 다 들어가져 있고 워터 미터도 다 들어가져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 레인지는 4개. 여기는 가스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레인지를 4개를 이렇게 다 4유닛이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렌트 받아요? 위험하죠. 어제 오신 분 한 분은 이런 거는 시한폭탄 매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언제 터질지 모른다. 테넌트가 여기에 살다가 나중에 이 불법으로 개조된 거를 시리에 보고하고 렌트비를 안 내도 받을 길이 없대요. 이게 확실하게 이제 유닛으로 구분이 되었을 때 이 세퍼레이트 일렉트릭이 4개, 뭐 가스미터는 특히 가스는 4개, 워터미터는 하나일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세퍼레이트 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매물이 그래도 합법적으로 유닛을 만들어 놓은 매물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는 있죠. 진로우나 레드피는 지금 이거는 MLS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에이전트들이 많이 보는 건데 이런 그 내용은 사실은 진로우나 레드핀에 대충은 나와요. 유닛을 만약에 검색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separate electric, gas meter 이런 식으로 한 몇 개씩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좀 이상한데 이제 그렇게 빨리 파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발생은 해요. 이렇게 보니까 202일 동안 안 팔렸잖아요. 213일 동안 이 매물이 팔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파이낸싱이 일단 안 되고요. 가격이 지금 1.45인데 파이낸싱이 일단 안 되고 캐시 온리여야 되고요. 어프리저에서 무조건 걸려요. 가스 특히 걸리고요. 그래서 감정이 안 나오면 그냥 논을 받을 수가 없고 이 집은 그냥 캐시로 사셔서 아는 사람한테
내놓은 사람이 잘못이네. 근데 싸게 내놓으면 또 싸게 내놓으면 또 누가 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런 매물 같은 경우 굉장히 사실은 바이어는 뭐 일단 파이낸싱이 안 되니까 적법하게 살 수도 없고 이걸 뭐 누가 캐시 가지고 1.4 살 사람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팔 때도 또 문제가 생기고 다시 퍼밋을 받아가지고 하려면 테넌트한테 쫓고 다시 이제 뭐 시리에서 퍼밋을 다 받아가지고 다시 공사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매물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특히 이제 전기나 그 어프레이저 이슈예요. 전기나 이제 가스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이거는 다 뜯어내고 다시 이제 퍼밋을 받아야 되겠죠. 퍼밋 없이 유닛을 분리를 해놓은 경우, 그리고 이제 키친, or kitchenette, wet bar 이렇게 돼 있는데 유닛으로 이렇게 잘라놨다 하더라도 사실은 퍼밋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물건을 사고는 파는 거는 할 수 있어요. 부동산 에이전트들이나 이렇게 합법적으로 퍼밋이 없는 곳들도 사실은 론이 나오게 할 수는 있어요. 퍼밋이 없는 것도. 근데 유닛은 물론 좀 특별한 경우긴 한데 키친넷 같은 경우가 전기로 만약에 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에 키친이 하나가 있고 또 뒤쪽에 퍼밋 없이 만약에 뭐 싱글 패밀리인데 뒤쪽에 이미 뭐 자기가 투유닛으로 잘라가지고 투유닛이 그래서 뒤쪽은 세를 주고 앞쪽은 본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뭐 세를 줬던지. 근데 투유닛이었는데 이걸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어프레이저를 통과해서 팔고 싶다. 싸게라도. 그리고 바이어는 사고 싶다라고 하면 가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걸 다 틀어막고 전기를 갖다가 꽂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프레이저는 나와요. 감정이 나온다는 얘기는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불법 개조한 거는 가스를 불법으로 막 끌어오고 저거는 그거는 어프레이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기도 불법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전기는 했다고 치고 특히 가스에서 전기는 만약에 끌어와도 모든 전기가 점프점프해서 끌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와이어 사이즈가 틀린데 와이어 사이즈 240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와이어 사이즈는 똑같아요. 만약에 1미터고 다 모든 게 1미터인데 투유닛이라고 치면 저희 진짜 그런 손님이 있었어요. 미터가 다 하나예요. 전기도 하나고 다 하나야. 근데 이거를 투유닛으로 나는 해서 어떻게든 팔고는 싶어요. 물론 그 가격이 그 세퍼레이트 안 돼 있으면 그냥 거의 싱글로 나오긴 하겠죠. 근데 어프레이저 이슈에 이미 내가 가스를 만약에 넣었다고 하면 이 뒤쪽에 키친넷일 경우에 키친이 하나가 있고 키친넷은 또 조그만한 키친이에요. 그러니까 웻바처럼 이거는 웻바야 하고 어프레이저를 통과는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웻바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특히 리버사이드에 있는 집이었는데 1층은 싱글 패밀리 본인이 주거를 하시고 2층은 그냥 이게 일반 그냥 뭐가 있죠? 그 에릭이라고 해야 되나? 에릭인데 굉장히 큰 에릭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2유닛으로 자르신 거예요. 본인이. 가스는 그냥 어떻게 바깥에서 막 끌어와가지고 집어넣고 전기도 막 어떻게 끌어와가지고 넣고 가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전기로 거기에다 일렉트릭 전기로 해놨고 전기를 어디서 다 끌어왔어요. 싱글 패밀리고 그런데 돈 바이어가 매물을 살 수 있었어요. 샀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레지던스였었던 분은 위에서 인컴을 1,000불 뭐 이상 이렇게 받아가지고 본인이 계속 쓰시다가 팔고 싶은데 이게 캐시 온리한테 팔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스를 막고 유닛이 다 잘라졌다 하더라도 감정이 나와요. 가스만 막았다 하면 최소한 퍼밋 없이 공사를 해도 사실은 사고 팔 수는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이제 유닛은 약간 좀 완전히 이렇게 세퍼레 유닛으로 되어 있는 게 제일 안전. 자, 가격 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유닛이 아까처럼 200일 나와 있는 거는 가격을 확 그냥 물론 안 사실 거지만 유닛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가격을 그냥 뭐 엄청 저희가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가격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보려면 사보실 수는 있겠죠. 근데 지난주에 나왔던 일주일 된 매물을 가격을 뭐 30만 불 깎자 이거는 어렵죠. 이제 만약에 일주일이 됐는데 굉장히 여전히 이 셀러들은 그 익스펙팅 해요. 많은 셀러들은 항상 셀러는 많이 받고 싶고 바이어는 싸게 하고 싶으니까 이제 만약에 셀러 입장으로 생각하면 최소한 한 2주 그냥 이 가격에 두고 보자라고 해요. 로볼 오퍼가 와도 안 받아주고 기다려요. 그죠? 2, 3주는 빨리 이거를 억셉트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가격을 내려서 만약에 보통 많은 경우에는 내려서 멀티플 오퍼를 받고 싶어 하죠. 오퍼가 그 멀티플 오퍼라는 얘기는 가격이 좀 오른다는 얘기예요. 서로 비링이 이제 컴패리티브한 그런 오퍼를 넣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기네들이 제시했던 가격보다 가격은 오르죠. 요즘에 이 레지덴셜이 10개 이상 20개 이상 오퍼돼 있는 데도 있었고 여전히 10만 불, 20만 불 기본으로 계속 올라가거든요. 유닛은 좀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유닛은 항상 이렇게 인베스트먼트 나오는지 캡 나오는지 이거 따지는 시간도 걸리고 또 잘 몰라요. 그렇게까지 투자를 하실 수 있는지. 자, 여기 보시면 듀딜리전스 써 있는데 믹스드 유즈 존인지 거라지를 어떻게 컨버트를 했는지 텍스 리엔이나 이슈가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테넌트 다큐멘에 대해서 그로스 인컴하고 익스펜스를 이제 다 계산을 한번 쫙 해봐야겠죠. 내가 이제 25% 30% 보통 이렇게 인베스트먼트 프로퍼리는 이제 다운 페이먼을 다 어느 정도 해놓고 나머지 30%다고 하면 70% 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70% 론 피에 페이먼에 이자하고 그다음에 텍스하고 인슈런스 여러 가지 메인테넌스 피까지 또 그거하고 내가 받는 렌트하고 거의 비슷해져야 사실은 움직일 수 있어요. 거의 비슷해진다는 얘기는 다운페이가 그 이자에 따라서 그 상관관계가 있겠죠. 지금 이제 많은 경우에 에버리지 레지던셜 캡 레이시 한 3-4% 이렇게 얘기하는데 커머셜 같은 경우에는 그 캡 레이시 더 사실은 계산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텍스, 인슈런스, 트리플 넷, 캠 해가지고 딱 세퍼레이시 되잖아요. 그건 다 알아서 테넌트가 내고 정확한 렌트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웬만한 경우에 한 5%이다 그러면 잘 산 거예요. 커머셜 프로퍼티들은. 더 이 캡 레이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투자하신 대비 인컴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가 돈 투자한 것보다 인컴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를 에버리지로 보고 7% 캡 레이시다 그러면 이 매물은 정말 잘 사는 거고 레지던셜도 마찬가지예요. 캡을 다 똑같이 계산해요. 모든 투자 매물은. 레지던셜이 5-7%도 있어요. 5-7%는 이제 나가면 나갈수록 만들려면 만들어 볼 수 있죠. 또 이제 아까는 이제 캡 레이스는 넷 인컴 넷 오퍼레이팅 인컴 그래서 그로스 인컴에서 다 모든 익스펜스 제하고 넷 오퍼레이팅 인컴을 그 퍼처스 프라이스 내가 사는 가격에다가 디바이드를 하셔가지고 나오는 곱하기 100 하면 나오는 퍼센티지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른 그 비율이죠. 자, 여기는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테넌트한테 에스토펠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이 테넌트들한테 확인도 받아요. 이제 이건 에스크로 서류고 너 정확하게 시큐리티 디파짓 얼마 내고 있냐 렌트 내고 있냐 이걸 이그지스팅 테넌트한테 다 사인을 받아야 돼요. 에스토펠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는데 테넌트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사인을 안 하는 사람들도 종종 발생하죠. 어떻게든 이제 그 사인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투자형 부동산의 수익 구조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제 어제 드렸던 것보다 좀 업데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년, 30년 정도 전에 드렸던 중간가예요. 미디안 홈 밸류 LA 카운티 30년 전에 2023년 대비 20만 불. 오렌지 카운티 21만 불. 만 불밖에 별로 차이가 안 나요. 30년 전에. 지금은 미디안 밸류가 LA 카운티 85만, 오렌지 카운티 1.3. 미디안 홈 밸류가. 그리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예전에 13만이었는데 지금은 한 60만 7천이 미디안 홈 밸류예요.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 보통 저희가 30년 이자 받고서는 이제 고정 이자를 대충을 하잖아요. 레지던셜이던 모든 웬만한 싱글 패밀리나 이 커머셜 외에. 그러면 30년 이 이자를 적용을 해서 이제 테넌트가 계속 이제 페이먼을 하죠. 모기지 페이먼부터 모든 거를. 근데 이 미디안 홈 밸류가 기존 30년을 봤을 때 LA는 한 4배가 올랐고요. 오렌지 카운티 한 6배가 올랐고요. 리버사이드 카운티 한 4배. 샘 카운티는 한 3.79. 이 데이터는 싱글 홈이에요? 아니면 멀티 패밀리? 멀티 패밀리는 아니고 싱글 홈 밸류. 싱글 홈 밸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합한 것 같아요. 그냥 카운티별로 모든 걸 다 합해서. 물론 LA 카운티에 이런 콘도가 많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전체 그 홈에 어쨌거나 미디안 홈 밸류에 그냥 30년 후에 얼마만큼 이제 가격이 올랐는지에 대해서 그냥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숫자가 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긴 하죠.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있는 93년도에 종종 사신 손님들은 있어요. 2020년이랑 2024랑 비교하면 조금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그 밸류도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2020에서 2024년 밸류는 꼭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놔둔다는 얘기는 그냥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는 다운 페이먼트 해놓고 그냥 사놓으면 알아서 테넌트들이 다 모기지 페이먼트 열심히 해가지고 30년 지나면 프리 앤 클리어 되잖아요. 저런 사람들은 팔면 세금 무지무지하게 내잖아요. 팔아서 세금 내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익스체인지 하거나 아니면 트러스트로 만들어 놓거나
그래서 이제 세금에 대한 문제는 경험이 있어서 또 다른 문제. 사는 사람도 돈 많이 내요. 그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사는 거고 서플리멘터 텍스가 어마어마해요. 바이어의 서플리멘터 텍스가 이제 그 퍼체싱하고 그 다음 해에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20만 불에 샀다가 진짜 거의 130에 팔았다고 치면 110만 불에 대한 밸류인데 물론 110만 불이 아니죠. 계속 어세스가 됐으니까 5, 60 정도 됐다고 치면 텍스 어세스 밸류가 그러면은 60만 불 정도의 그 텍스 어세스 밸류에다가 여기에 그 만약에 본인이 1.3에 샀다고 하면 그 디퍼런스가 60만 불 넘잖아요. 세금 27만 불 냈어요. 네. 100만 불 이상 버셨네. 27만 불. 근데 이제 템터럴 익스체인지 하시거나 트러스트 하시거나 뭐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갈아타야죠. 그렇게 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네. CPA를 너무 믿은 거지. 야, 좀 이렇게 좀 해라 그랬는데 네. 저는 그거 못해요. 솔직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탁 해버린 거예요. 아니 이건 다 솔직한 건데 CPA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게 CPA를 갈아타셔야겠네. 지금 20몇 년째 쓰는 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20만 불을 아니 근데 말렸잖아요. 갈아탈라 그러는데 갈아탈 그 여기 잘 모르니까 그쵸. 예, 아는 만큼 또 이게 다 돈이에요. 아는 게 지식이. 아는 만큼 다 돈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다 이제 많이 아시는 게 좋죠. 여기 보시면 이제 홈 밸류가 이만큼 오른다는 얘기는 이제 그냥 우리가 프로젝트를 했을 때 지금 1밀리언짜리 집이 30년 지나면 한 3배는 뛰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3배 정도 가장 미니멈.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그런 프로젝트 밸류를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리세션 이후로부터도 이제 모든 그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가 이제 계속 오른다는 얘기는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가 있었을 때 이제 이만큼 내려갔다가도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고요. 집값은 90년대가 이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조금 내려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계속 이 부동산은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이런 수치를 사실은 이 패스트 히스토리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포캐스트를 하잖아요. 앞으로 이 미래 예측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코비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 정부가 이렇게 뭐 이자율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여파가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 이제 곧 올 건지 안 올 건지 지금 이제 부동산 마켓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있었던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특히 그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가지고 사실은 예측을 해서 나가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foreclosure sale이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터지고 9년, 10년 뭐 foreclosure 뭐 이렇게 가다가 점점 foreclosure 매물들이 줄기 시작했어요. 줄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유는 사실은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에퀴티가 계속 쌓이고 굳이 포클로저 하지 않고 그냥 정상 마켓으로 내놓는 거죠, 사람들이. 이때 이후로 이제 바이어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뭐 텍스부터 이제 기존에는 사실 이건 부실 대출이었으니까 그때는 뭐 이름 뭐 상관없이 뭐 굉장히 론을 많이 그냥 빨리빨리 그냥 무조건 다 론을 내줬죠. 그리고 담합도 했어요. 어프레이저하고 바이어하고 이 가격이 안 나오면 그냥 전화 걸어가지고 어프레이저한테 기프트 카드 주면 그냥 바이어가 어프레이저를 그냥 그만큼 해줘. 그럼 론 이만큼 나오게 해줘. 막 이런 식으로 사실은 담합도 있었고 근데 그 이후로는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는 사실은 바이어는 어프레이저 컨택이 없어요. 아예 만날 수가 없고 바이어는 그리고 연락은 다 리스팅 에이전트만 가게 되어 있고 많은 바이어들은 자기 DTI 그 데트 인컴 레이시오가 안 나오면 이 론을 못 받아요. 론이 확실하게 끝나야 사실은 이 딜이 성사가 되고 트랜잭션이 끝나게 되어 있고 그만큼 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론을 못하면 그냥 집을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다운페이가 많아도 텍스 보고 못 하셔가지고 론을 못 받으면 그럼 그 집은 못 살잖아요. 뭐 아예 살 수가 없다시피. 그래서 이제 캐시로 100% 사실 거 아닌 이상 이 론이 굉장히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이 foreclosure 자체의 이런 매물들이 이제 줄기 시작했죠. 왜냐면 이제는 바이어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집을 사는 거예요. 이 페이먼을 감당을 할 수 있고 내 인컴을 다 체크를 했을 때 가능한 사람들만 이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 집을 페이먼을 굉장히 잘 내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foreclosure 액티비티가 점점 줄다가 요즘에 조금 올랐죠? 조금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2차 융자까지 다 꺼내 써가지고 돈이 없거나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작년에 이자율이 한 8%, 9%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해서 이제 살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 페이먼이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종종 생기고요. 어쨌거나 이제 여러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이 포클로저에 관련해서는. 그러나 포클로저가 막 쏟아질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셀러들이 에퀴리가 그냥 많이 있고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해요. 근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 산 사람들은 에퀴티가 많이 없잖아요. 그때 워낙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20년 코비드부터는 무조건 올랐어요. 50%가 올라. 다시 올라서 에퀴리가 많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그 큰 회사들이 흔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폐가 안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는 이제 다운페이블 젊은 사람들 더 있어요. 왜냐면 누구 주문하고 안 도와주셨나 도와줘. 내가 내 손으로 보는 거 왜 애들을 줘요? 좋은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말씀드리고 인베스트먼트 애널리시스 해가지고 이제 에이전트들의 듀리긴 해요. 에이전트들은 프로포마라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제 유닛이 몇 개 있는지, 바스룸 몇 개 있는지, 거라지 몇 개 있는지, 액츄얼 렌트 그리고 프로포마라 그래갖고 앞으로 이 테넌트가 나갔을 때 이제 현재 시세 계산하고 테넌 스테러스 그다음에 어떤 유틸리티를 테넌트가 내는 건지 랜로드가 내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 사실은 이런 듀딜리전스 같은 거를 하죠. 그리고 이런 2-4 유닛도 약간 플리핑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2-4 유닛을. 그러니까 렌트를 아예 적게 내가지고 이 현재 이 프로포마라는 이 현재 렌트 시세랑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시세가 많이 다를 경우, 물론 테넌트가 먼스 투 먼스일 경우, 렌트럴 컨트롤이 없는 경우, 이제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제 아예 그냥 테넌트가 돈을 조금 내거나 아니면 베이컨트 있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테넌트가 나가기만 해서 다시 들어와주면 뭐 그냥 괜찮은 매물이 되는 거죠. 인베스트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면은 뭐 청소라도 해야지. 당연하죠. 뭐 그거는 청소 뭐 300불 보통 끝내. 유닛 이런 건 투베드 이런 거는 뭐 금방 하루면 되고 이제 터치업 페인트 정도 하고 이제 빨리 렌트를 이제 돌리셔야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인베스트먼트 애널리시스 해가지고 아까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렌트하고 이제 렌트 현재 내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시큐리티 디파짓, 먼스 투 먼스가 있는지, 컨트랙이 언제 끝나는지. 여기는 이제 합법적인 매물이죠. 4유닛 가스하고 이제 미러하고 일렉트릭 미러가 이제 4개씩 있고 월어는 누가 내는지. 월어는 아까 말씀드린 보통 이제 하나만 있는 경우도 발생을 하니까요. 트래시하고 이제 월어 미러 누가 페이를 하는지. 특히 AC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요즘에는 이제 다는 추세죠. 토렌스나 가리나에 없었는데 없이도 그냥 뭐 다 됐는데 요즘은 너무 더우니까 제 친구도 이제 지금 토렌스를 사는데 이번에 한 2만 불 들여가지고 다 달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이제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지. 근데 뭐 많은 경우에 센트럴 AC 달려면 너무 또 비용이 많이 드니까 보통의 경우에 테넌트 유닛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가 원래 AC로 그냥 되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누가 내는지, 리모델링이 얼마만큼 됐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죠. 기본적인 리모델링. 테넌트 살 건데 기본적인 이제 리모델링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심하게 또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도 종종 봐요. 워셔, 드라이어, 리프리저레이터까지 다 넣어가지고 주시는 그런 분도 봤고 냉장고 2대 넣어주시는 분도 봤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해도 그냥 자기는 테넌트를 위해서 해주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냉장고, 워셔, 드라이어 이런 것들은 해주면 해줄수록 사실은 더 라이어빌리티가 생기죠.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서 이제 고장 나거나 그러면 랜로드한테 말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써놓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제 investment analysis 해가지고 이제 purchase price가 1.4라고 치고 interest rate가 약 7%. 지금 어제 investment property 들어가시는 분이 뭐 그분은 얼마나 럭키하신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5%대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자가 많이 줄었어요. 보통은 이제 프라이머리 홈보다 investment property가 항상 다운페이는 25%, 30% 그리고 이제 이자는 1%에서 1.5% 높아요. 예. 보통의 경우에. 그래서 좋은 랜더를 만나는 게 사실 랜더한테 그 스크린을 받는 게 저희가 2주 동안 총 3명의 랜더한테 받으면 크레딧 점수가 딱 한 번만 떨어져요. 조금. 근데 2주 있다가 이 랜더한테 가고 또 2주 있다가 두 번째 랜더한테 가고 이렇게 하면 계속 크레딧 런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크레딧 점수의 여파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한번 프리어프루벌 스크린을 받고 싶다고 하면 2주 안에 빨리 최소한 일주일 안에 받아오는 게 정확하시고 항상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랜더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이자를 싸게 주고 뒤에서 뭐 포인트 붙이고 뭐 클로징 코스트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랜더분들하고. 여기 보시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였을 때 PITI인데 프린시플하고 이제 인트레스트는 약 74,000 그리고 텍스
그리고 이제 약간의 매니지먼트 서비스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이 먼틀리 페이먼트하고 이제 익스펜스를 대충 한 86,000 정도 이제 잡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커런 렌트는 88,000 됐었어요. 네, 다운 페이먼트 35% 했을 때 50만 불이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집집마다 다 피규어가 다르죠. 네, 그리고 집집마다 컨디션이 뭐 풀리 리모델링 돼가지고 베이컨트로 파는 집은 뭐 그렇게까지 매니지먼트 리저브가 많이 필요하진 않겠죠. 웬만하면 홈 워런티로 4유닛도 홈 워런티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도 좋고. 그래서 지금 이제 NOI 인컴이 88,000이고 약 86,000 정도 익스펜스 나면 그래도 한 2,000불 약간 안 되게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나긴 하겠죠. 1.4짜리 샀는데 제가 아까 3배 정도 오르지 않을까 30년 후에 보시면 이제 뭐 4.2 정도 되지 않을까 컨저버티브하게 그 보수적으로 보면 그때는 프리 앤 클리어 프로퍼티가 되고요. 다운 페이먼트는 뭐 50만 불 정도 했고 텍스 베네핏 계속 가져가시죠.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니까. 그리고 한 투자금 대비는 한 8배 정도 50만 불에 샀을 때 이제 4.2가 됐다고 가정하고 30년 후에 테넌트가 열심히 페이먼을 했다고 가정한 그 상황에서 이제 요 정도의 이런 수익이 난다는 거를 사실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하세요. 어쨌거나 투자금 대비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는 그냥 테넌트가 다 페이먼을 해주는 거니까. 네, 페이먼을 해주고 아무 일 없이 그대로 그 프로퍼티가 보존이 돼서 이제 30년이 흘렀다고 가정하면 이제 이만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자, 2024년 부동산 시장의 전망. 공급이 많으면